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저희가 다룰 주제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 그 FDA 이제 허가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이제 신약이 많이 나오고 있고 나올 것이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의 입장은 우리 국내 약업계에도 호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이 시점에서 저희가 뭐 원래도 순서는 그랬지만 같은 북미에 계신 서 원장님을 또 불러보고 서 원장님한테 또 화두를 던져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원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해주실래요? 네. 들으시나요? 연결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다시 잘 들으세요? 잘 들립니다. 네. 예.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워낙 뭐 고가의 약들이 거라는 건 뭐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일선 뭐 이런 진료 보시는 선생님들한테 이게 크게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뭐 좋은 소식이긴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뭐 그런 팔로우도 계속 안 했지만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들도 미국 FDA 승인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들도 하고. 그렇죠. 그 부분도 있죠. 뭐 아무래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려면. 맞습니다. 뭐 그런 거는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뭐 이게 글쎄요 뭐 일선 병원에까지 그런 어떤 혜택이 돌아오기까지 좀 시간이 그렇죠. 걸리겠죠. 예. 네. 어떻게 이보연 약사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뭐 사실은 이 신약이 잘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이런 어떤 시간적으로 너무 소비가 크고 비용이 커서 그런 그렇죠. 것도 있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 후에 파장이 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네,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제약 시장을 더 키우기 위한 뭐 그런 건지. 그래서 그 진정성을 일단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많이 참가해 본 적은 없지만 임상연구, 그러니까 제약회사,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한 단계부터 해서 3상 연구까지 그리고 그게 국내에 승인을 받아서 환자에 쓰이는 거, 그리고 팔로우 포스트 마케팅 서비스 그런 것까지 다 참여를 해본 경험이 몇 번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신속하게 빨리 처리했을 때. 규제가 있으면 항상 규제 때문에 불편해하고 규제 때문에 걸리는 문제가 있지만 어떤 규제가 있을 때는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임상의약, 의약품 실험 단계라든지 그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1상이나 2상의 동물부터 시작해서 3상까지 그리고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마케팅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일단 환자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좀 단축해서 하면 그런 환자 안전 문제라든지 약의 부작용 문제 같은 게 간과되거나 그걸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항암제, 특히 뭐 폐암 환자들에서 새롭게 개발된 약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약들이 다 효과 없는 사람들이 새로운 항암제 그거밖에 쓸 게 없는 경우에는 그걸 빨리 효과를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좀 신속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약의 중대성이나 그런 걸 잘 따져서 그 과정을 좀 조절을 컨트롤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승인을 받는다 해도 약가나 이게 보험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이 빨리 KFDA를 통과해서 그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안 되면 환자들은 그림에 떠있거든요. 뭐 한 번에 그때 제약회사 입장으로서는 그 많은 연구비와 그 임상 실험비를 다 댔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거에 회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약값은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값을 먼저 낮출 수는 없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지만 그 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걸 좀 더 빨리 해줘서 보험 적용하는 거에 좀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신약하니까 이제 뭐 저희도 뭐 그 비용상으로 뭐 조 단위가 들고 기간은 뭐 몇십 년이 걸릴 수 있고 연인원이 뭐 몇천만 원이 동원되고 말씀하신 대로 뭐 동물 임상 1상, 2상, 3상 정말 그
PMS까지 많은 단계와 시간을 거치는 건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뭐 약의 뭐 가장 본질적인 세 가지 특성이라고 말하면 저희 뭐 교과서적인 얘기는 하지만 뭐 안전성, 안정성, 그다음에 유효성 이런 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 그 어느 하나도 저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사람한테 이제 투여를 하는 거니까 좀 신중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약 그리고 신약을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은 기존의 약을 좀 더 신뢰하는 편인 게 오랫동안 그 약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그 반증이거든요. 근데 신약은 에피커시는 좀 뛰어날 수 있지만 그거에 따른 어떤 안전성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 또 나와서 뭐 예로 많이 나오는 뭐 탈리도마이도 있지만 뭐 또 반대로 아스피린처럼 몇백 년 또 새롭게 재탄생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또 교수님 말씀대로 어느 분야에 좀 그러면 좀 규제를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으면서 느낀 게 없던 분야, 기존에 없는 약을 항암제 정말 없는 분야의 그런 절박한 약은 좀 풀었으면 좋겠고 뭐 진통제라든가 이미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해서 검증된 약들이 있는 데는 굳이 신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계속 이렇게 뭐 무한정 나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또 생각들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네. 나쁜 점은 이제 뭐 미국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 사니까 네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뭐 이제 수가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비싼 약이 들어오면은 이제 저도 제약회사 이전에 개발부에 있을 때 그 약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이제 보험공단과 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거는 이 약은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쓰면은 이거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약가가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앞으로 나오는 신약도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뭐 결국에 오히려 뭐 이따가 나가는 약도 있고 너무 보험 약가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근데 정말 필요한 약이다 그럼 비급여라도 해서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환자분들이 또 민원을 넣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보험 등재가 또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나라에서 특별히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결국에 우리나라 이제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그거로 다 이제 흔히 하는 얘기 뿜빠이라는 말을 해도 되나요? 네. 방송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엄청나게 비싼 약이 들어온다. 그럼 어딘가를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그렇죠. 보험 재정하고 연결이 되죠. 우리나라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 이제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가 됐던 뭐 포괄식과제라든지 네. 뭐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정부에서 사실 저는 이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거를 국민 돈으로 물론 이제 다른 세수가 또 갖다 대는 게 결국에는 국민 돈이긴 하지만 그 이제 건강보험료를 걷어서 그거로만 100% 다 충당한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빨리 이게 승인이 된다는 거는 대부분의 이런 글로벌한 제약사들도 애시당초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다 모든 물질 발견하고 이래가지고 임상해서 개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주 중소 제약사, 뭐 제약사가 아니더라도 뭐 조그마한 연구실 이런 데에서 이제 물질 발견한 식물질. 거를 예. 빨리 이제 임상이 돼서 이게 실제로 마켓에 나올 때까지 시간이 단축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글로벌한 제약사들이 이런 걸 사줘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너무 멀어 보인다 이러면은 사실 그런 정말 괜찮은 물질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시장에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임상이 오래 걸리면서 그 사이에 고사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앞쪽에 좀 강한 것 같아요. 뒤쪽은 사실 하기가 좀 환경이 좀 어렵죠. 돈이 그렇게 많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 제약회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한미 같은 회사가 R&D 쪽에 좀 R&D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글로벌한 회사들에 비교할 수는 없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이 의료 업계 쪽에서 약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긴 한데 국내 일단 시장이 작아요. 국내 이 시장이 뭐 인구도 작고 그래서 또 시장도 작은데 약값은 또 글로벌리 좀 저렴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R&D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완제품 나오기까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 회사라고 말하고 싶은데 모 회사가 자꾸 중간 단계에서 팔아넘기는 이유는 그거와 무관치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기사에선 되게 뭐 이렇게 크게 띄우지만 제가 현장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는 안타깝기도 하죠. 결국은 우리나라 예, 해서 외국 큰 회사들이 가져가서 더 크게 전 세계적으로 팔아먹는 약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희귀질환 관리에 대해서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10년 동안 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시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귀질환 뭐 안과에서도 또 있기도 한데. 희귀질환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 기사를 요 기사만 보고 들었는데. 네네. 그 희귀질환이라는 게 이제 뭐 돈이 많이 들고 환자가 꾸준히 오래 치료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안과 같은 경우는 망막색상피증이라든지 황반변이나 희귀질환으로 지정이 돼서 네네. 환자가 그 진단 기준에 합당하면 네. 치료비나 뭐 검사비, 진료비에 대해서 어떤 일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 기사가 좀 섣부른 기사가 아닌가. 지금 이제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직 임명이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아직 인사청문회 거치고 있고 그다음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들어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6개월 안에 전에 하던 일이 지금 넘겨받은 게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넘어온 상황에서 이게 법안이 만들어진 6개월 됐는데 6개월 돼도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섣부른 기사가 아닌가.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보건복지부도 체제가 바뀌고 이제 국가에서 그 하긴 그렇긴 하네요. 보건복지를 태도 자체도 이전 정부랑 많이 방향이 많이 다를 텐데 네. 이거는 좀 더 기다려보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 물론 뭐 기자님께서 좋은 의도로 쓰신 네, 거지만 이게 좀 더 두고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네. 해봤습니다. 이쪽에서 아. 지금 원장님, 예. 원장님 그 출근하셔야 되죠? 캐나다가 아침이 밝았고 지금 뭐 다기로도 몇 번 울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원장님. 지금 여기가 이제 예. 거의 7시거든요. 예,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그 원장님 그 출근 준비하시는 걸 다 듣고 있어요.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뭐 책을 넣는다거나 워낙 책을 좋아하시니까 책을 넣는다든가 뭐 예, 로션과 스킨을 바르는 소리까지 다 들려서 사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 근데 좋은 시도였고 계속 이렇게 좀 뵈면서 하면 그 정말 그 특파원 이상의 그 신선한 그 발음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만간 그 캐나다 서원장 이 팬클럽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네, 그래서 특파원이 조만간 어쩔 수 없이 국내로 돌아오셔야 될 것 같은 팬들이 예, 팬들이 뭐 이렇게 원정 가서 막 오라고 하고 뭐 공항에서 이렇게 진을 칠 것 같은 이게 그 네. 사람이 또 세기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올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느끼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개업자리 알아봤더니 네, 친하게 지내요. 네. 일단 인사를 여기 그 청취자분들한테 인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아, 그 끝이에요? 네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로 뭐 see you later 뭐 이런 거 한번 영어 한마디 뭐 이런 거 없어요? Have a nice weekend. 저희 모두 알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아쉽게 한 분 보내드리고.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10년여 동안 진행되어 왔고, 1년 6개월 동안 시행 예고했고, 법은 시행된 지 6개월인데 아무 뭐 시행된 게 없다 그런데 또 교수님 말씀대로는 아직 새 정부 들어서 또 많은 우여곡절이 나라에 있었고, 아직 보건복지의 수장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우리가 지켜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꼭지로 넘어가면
국가에서 필수 의약품을 이제 확대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26조로 확대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필수 의약품을 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질병 관리, 방사능, 방제 등 보건 의료상 좀 필수적이죠. 근데 시장 기능만으로는 이제 유지가 안 되는 안전적 공급이 어려운 이런 진짜 소중한 약인데 그런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그런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각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거는 이런 진단, 뭐 방사능도 있지만 태장방지약이라는 것도 있고 뭐 거기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여튼 되게 중요한 약들을 확대한다는 건 되게 반가운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들 보시나요? 반가운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가워요. 네. 원장님 떠난 게 반가운 건 아니고. 네.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런 그 필수약품이 있겠죠? 아쉽네요. 그럼요. 물론 네. 지정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수량 같은 경우도 나라에서 다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의약품을 유통을 하는 도매상이라고 하죠. 네네. 이게 한 많지가 않아요. 한 두세 개 정도라서 엄청나게 큰 도매상이 사실 이걸 다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여기에만 오더를 주면은 뭐 의약품 수급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법인화가 돼 있다 보니까요. 이제 네네. 약국도 그렇고 네네. 이제 맥케슨이라는 이 도매상이 네. 사실상 그러니까 원래 그 약국과 도매상의 관계는 뭐 굳이 갑각을로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갑을 관계에 약간 그렇게 속해 있잖아요. 근데 네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도매상이 갑이에요. 그래서 뭐 주문도 그렇고 뭐 배송도 그렇고 반품은 안 되는 건 당연하고. 반품이 안 됩니까? 예, 반품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안 먹어야겠네요, 그럼. 안 예, 먹으면? 네, 뭐 셀프 짬 하든지 예. 뭐. 반대로 또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품할 약들이 좀 적겠죠,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성분명 예, 처방이라는 예. 게 좀 크죠, 사실. 예. 예. 국가 필수약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좀 익숙지 않아서 좀 상당히 조용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당연히 뭐 이게 진짜 당연한 일이죠. 네. 국가가 하는 일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 민간에서 해결할 수 못하는 일들을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수익성이 없거나 예를 들면 뭐 시골에 어떤 마을에 다리를 놓는다거나 네. 고량을 섭취한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수익성이 없는 거지만 그렇죠. 사람들의 복지나 그런 걸 위해서 필수로 해야 되는 거니까 국방도 사실 수익성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경찰도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지만 소방공도 수익성이 안 되는 사업이지만 그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 늘려가야 되는 게 맞아요. 좋은 말씀이죠. 좋은 비유 하셨고요. 갑자기 뭉클하지? 네.